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정통국어 0903 4강 가는 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쌤의 한마디 먼저 읽어보자면요. 이 시는 사랑하는 힘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통적 율격과 간결한 구성을 통해 애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통적 율격이라고 하면 사문보의 민요적 율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문보가 민요적 율격이에요? 라고 한다면 민요 중에서 뭐 아리랑 같은 걸 보더라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처럼 사문보로 계속해서 연속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문보의 율격은 보통 민요적 율격이다 또는 전통적 율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1, 2연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심정과 3, 4연의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의 대립적 배치, 선정후 경의 구성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후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먼저 경치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화자의 정서부터 이야기하고 뒤에 경치를 제시하는 방법인 선정후경의 구성법을 사용하고요. 사문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민요적 운율감과 시적 상황이 어우러져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먼저 읽어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밑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거긴 한데요. 일단 핵심 정리 부분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이 시의 관리는 자유시, 서정시인데 왜 그 사문보라든지 이러한 율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시와 내재율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보통 외형율이라고 하거나 또는 정형시라고 이름 붙이려면 전연 또는 전행에 걸쳐서 똑같은 규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문보의 율격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선 지금 한 연에서 사문보가 나타난다면 밑에 4연 보면은 3연 보면은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처럼 한 연에서 두 번의 사문보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한 연에서 한 번의 사문보가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구성을 보이지 않아서 자유시로 분류되고 외형율이 아닌 내재율로 분류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격은 서정적이고 전통적이고 민요적이고 애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나머지는 알겠고, 애상 같은 경우에는 슬플 애자 앞을 상자를 써서 슬프고 아픈 이야기, 그래서 그리워하는 님을 두고 사랑하는 님을 두고 떠나야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성격이 애상적 성격인 겁니다. 자, 제재는요, 길을 떠나는 상황이고 주제는 이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김소월 작가인데요. 김소월 작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독특하고 울림이 큰 표현을 이룩하는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작품의 표현상 특징 먼저 보고 가면요. 1, 2연과 3, 4연의 행길 및 호흡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행길이라든지 호흡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행간걸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다시 할게요. 자, 행간걸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줄줄줄줄 계속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행이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뚝 허리를 끊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만든 거, 이걸 행간걸침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행간걸침을 통해서 이러한 행간걸침을 통해서 화자의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대요.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 자, 그리고 사문보 7오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7오조는 7자 5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7오조라고 해요. 그래서 사문보 7오조의 민요조 율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응, 비응, 모음으로 구성된 시어들, 이거 한마디로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울림소리로 구성된 시어들을 써서 음악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여성적 어조를 사용합니다.
자, 옆에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보자면요. 요거는 여러분들 옆에 필기하셔도 되고, 너무 필기하기 힘드시다 하면은 영상 캡처하셔서 이 부분만 프린트 하셔서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와 강물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화자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인과의 이별로 인해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껴. 물론 적반하장이에요. 본인이 떠나면서 무슨 슬픔과 안타까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인해서 떠나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별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적 상황으로는 계속 까마귀와 강물이 좀 빨리 가자 하면서 재촉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가기 싫어, 발이 안 떨어져, 미련이 남아. 근데 재촉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더 이별의 정환을 심화시킨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 객관적 상관물들의 역할은 이별의 정환을 심화시키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의 배열과 하자의 정서를 보면요, 그 1, 2연 같은 경우는 행 길이를 매우 짧게 해서 낭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행 길이가 짧으면 왜 낭독 속도가 느려지죠? 라고 한다면, 만약 한 행에 제시된 시간이 2분이라고 한다면 이 짧은 행을 2분 안에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짧아질수록 이 짧은 부분만 2분 안에 읽게 되는 거니까 길 때보다는 훨씬 속도가 줄어들겠죠.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 길이를 짧게 했기 때문에 낭독 속도가 느려진대요. 3, 4연 같은 경우는 행 길이를 비교적 길게 했죠. 그래서 낭독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보면요, 1, 2연에서 이렇게 낭독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서 화자의 미련이나 망설이는 모습 등을 표현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본다면, 3, 4연은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는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별의 정환을 심화시키고 있겠죠. 화자는 가기 싫은데 계속해서 재촉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의 배열은 서로 대조되는데요. 1, 2연은 짧고 3, 4연은 길고, 1, 2연은 느리고 3, 4연은 빠르고, 그리고 1, 2연은 미련이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3, 4연에서는 재촉하는 상태를 표현했다라는 것까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방점을 찍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여기까지 보면 삼음보 율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가 그립다, 말을 할까는 7글자, 한이 그리워는 5글자, 그래서 7, 5조의 율격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 삼음보 7, 5조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보통은 파란색은 내용상 특징, 빨간색은 표현상 특징을 하는 편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색깔 구별하셔서 필기해 주시면 다음에 보실 때 조금 더 잘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립다라는 게 화자의 주된 정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다, 말을 할까? 원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이가 여기로 올라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행간걸침이죠. 시의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까 하니 이렇게 올려서 읽었을 때 한 행에 6자가 되기 때문에 행이 길어지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식으로 읽게 되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데, 이걸 행간걸침을 했을 때에는 시의 속도가 완만하게 상승하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3자, 4자, 5자니까 시의 속도가 완만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화자의 망설임을 더 부각하게 되겠죠. 자, 요거 필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라는 건 이별의 아쉬움, 미련을 보이는 것 같죠. 나 그냥 그립다고 말할까? 떠나지 말까? 벌써 그리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별의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갈까? 이것도 미련이나 망설임이죠. 왜?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까 더 그리운 마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갈까? 라고 얘기하는 미련과 망설임.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여기 그냥 갈까? 다시 더 한번 그립다, 말을 할까 하겠죠. 그래서 다시 더 한번 그립다, 말을 할까 말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그립다, 말을 할까 말까 이런 거라서 요 연에서는 아쉬움과 내적 갈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자기의 마음과 싸우는 걸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A와 B는 내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의 이야기, 내 마음속이 어떻고 그리움의 정서가 어떻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따라서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서산에 해진대. 시간적 배경이 이제 날이 저물고 있어. 날이 저무니까 빨리 떠나야겠죠. 그래서 저 산에 까마귀가 날이 저물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인데요. 까마귀는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어둡고 슬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적입니다에서는 까마귀의 울음을 재촉을 통해 떠나야 하는 시간의 긴박성을 드러내요. 까마귀 울음의 재촉. 까마귀가 울어서 재촉을 하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시간의 긴박성을 드러내는 거고 결국은 이별의 재촉을 뜻하고요. 청각적 침상이 사용되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해 놓은 것들은 객관적 상관물인데요. 이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어요.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겠죠. 직접적이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요.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나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환기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사물들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화자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슬프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우는 소리로 들릴 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하고 얘를 감정이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화자랑 대비되는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향으로 가는 배를 보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일어났어. 그렇다면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까마귀나 강물도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그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재촉하기 때문에 한의 정서,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을 더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까마귀는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시간적 배경이 날이 저물고 있어 라면서 울음을 통해서 계속 재촉하고 떠나야 함, 시간의 긴박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응, 이응, 미음, 이응, 미음, 미음, 리을, 리을 그리고 따라, 오라고 여기서 다 리을, 이응, 리을, 리을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유음인 리을이나 비음인 미음, 니응, 이응 등을 사용해서 음악적 효과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유음, 비음이 울림소리라는 말을 한번 했는데 울림을 가지고 랄랄랑 하면은 뭔가 더 음악적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음악적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유음과 비음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이 강물도 마찬가지야.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물이 이렇게 졸졸졸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 물을 빨리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별을 재촉하고요. 시간의 촉급함을 드러내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흐릅디다려는 흐릅디다그려의 준말이고요. 평북 방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토속성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C, D 부분은 의인화를 기본적으로 깔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까마귀와 강물을 의인화해서 얘네들이 날 막 재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별의 정한이 더 커지겠죠. 나는 헤어지기 싫고 아직 그립다고 말을 할까? 아니 그리워 아니야. 그립다고 얘기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 까마귀랑 강물은 야 빨리 와. 좀 빨리 와. 계속 재촉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이별의 정한이 극대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위에서 오히려 내적인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CD 부분, 그러니까 3년과 4연 부분에서는 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여러분 필기 못한 친구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작은 글씨긴 하지만 멈춰 드릴게요. 멈추고 나서 못한 부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직까지 문제 안 풀어보신 친구들은 여기서 영상 멈추시고 밑에 문제부터 푸시고 나서 뒤에 영상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필기도 다 하셨고 문제도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사문보에 전통적인 율격이 나타난다. 너무 맞죠? 계속해서 보고 있던 거였어요. 여성적인 어조, 제가 아까 말했을 건데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성적인 어조로 전통적인 한의 정서. 자꾸 그리운데 나를 재촉하는 사물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별의 정한이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울림소리를 활용한 울림소리 리을, 미음, 이응, 니은 이제 외울 듯 했죠? 리을이 유음, 그 다음에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음과 비음이라는 울림소리를 활용한 시어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음악성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탄적 어조 우리 못 본 것 같아요. 아, 와, 뭐뭐하다 막 이렇게 감탄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격정적 정서라고 보기에는 그리움을 은은하고 잔잔하게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격정이라는 말과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화 방법 밑에 두 개 있었죠.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과 연결시킨다는 건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객관적 상관물. 그냥 있는 자연물에다가 나의 정서를 투영해.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되겠고 정답 4번 되겠네요. 그쵸?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윗글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표현상 특징 고르라는 거예요. 화자는 길 위에서 망설이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어. 갈까? 다시 가서 그립다 말할까? 아니야 그냥 가자. 그래도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물결이 날 재촉할까? 길 위에서 망설이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겠죠. 자, 1, 2연에서 화자는 망설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하면서 내적 갈등하고 있죠. 3, 4연에서는 자연물들이 화자가 떠나길 재촉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맞아요. 자연물 어떤 거? 그쵸, 강물이랑 까마귀 이런 것들이 시상전개에서 이제 자연물들이 화자가 떠나길 재촉하는 느낌이에요. 4번 시상전개 속도가 1, 2연에 비해 3, 4연이 더 빠르게 느껴져. 당연히 그렇겠죠. 왜 3, 4연이 행길이가 훨씬 기니까. 그 다음에 같은 구절의 앞, 뒤에 배치를 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미상관 있었나요? 볼까요? 없었죠? 아까 뒤가 같아야 하는데 없었으니까 수미상관 아닙니다. 정답 5번 되겠죠. 자, A,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 D는 각각 1연에서 4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연 한 문장을 여러 행으로 나누어. 이거 행간걸침에 대한 이야기구나. 행간걸침 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이거 맞는 거 되겠죠. B에서 정착과 떠남 속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내면적 상황, 내적 갈등 다루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맞는 거 되겠죠. C와 D에서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 나타나 있군. 지향하는 공간 어디? 안 나타났죠. C와 D는 오히려 지향점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자는 떠나기 싫은데 C와 D, 3연과 4연에서는 화자의 떠남을 재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하는 공간이 따로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뒤에서 화자의 갈등을 부각하는 상황으로 작용하는군. 뒤에서 계속 강물이 재촉하잖아요.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화자의 그 내적 갈등, 진짜 그립다고 말을 할까? 아니야 그냥 가자. 이런 내적 갈등을 점점 더 부각하는 상황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A와 B가 이별의 내적 상황이라면 C와 D는 이별의 외적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 아까 내적 외적으로 나누어서 적어 놓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 말 되겠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서요. 윗글의 그 까마귀와 강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화자에게 시간의 경과를 환기시켜준다. 맞죠? 서산에 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시간의 경과를 환기시켜주고요. 기억은 청각적 이미지로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쵸? 지적입니다에서 청각적 이미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별의 정한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겠죠. 니은은 흘러가는 속성이 화자가 떠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니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너도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흘러가는 속성이 화자를 재촉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 모두 화자를 재촉하는 존재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부각시킨다. 맞는 말 되겠는데요. 기업과 니은 모두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 화자는 지금 떠나고 싶지 않아. 근데 얘네가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적 삶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대화를 했다고 할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거 서경별곡이야. 제가 간단하게 옆에다가 풀이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책에 따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경이 저에게는 서울이지만 닦아놓은 곳인 서경을 사랑하지만 헤어지기보다는 하던 일도 내가 하던 생업도 다 버리고 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예요. 자, 윗글에 하자. 떠나는 이의 심정도 편치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웃으면서 보내주세요. 윗글에 하자는 지금 원치 않는 이별을 하고 있죠. 보기에 하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과 생기수단을 포기하더라도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삶의 터전, 서경이죠. 서경을 버리고 내가 생업, 질삼배도 버리고 우러고 울면서 쫓아가고 싶다. 맞는 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의 화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별의 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려인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군요. 자, 여기서 고려인이라고 추측하는 까닭은 이 가요가 고려가요라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 되겠죠. 보기의 화자. 저도 놀랐습니다. 무수한 세월이 지났지만 이별의 정안은 우리 민족이 느끼는 보편적 정서이군요. 그쵸? 여러 시간이 무수히 지났어도 모든 민족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보편적 정서라고 보면 되겠죠. 윗글에 하자. 그런데 이별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듯합니다. 현대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원론적으로 과거의 그 여성상보다는 현대인들이 적극적일 수 있어. 근데 시를 봐야겠죠? 이 시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화자가 나와요. 내가 닦아놓은 곳이 있고 내가 하던 일도 있는데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만 하면 나는 다 버리고 울면서 쫓아가겠다 라고 하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서경별곡의 화자는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버리더라도 이별을 거부하고자 함으로써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데 반면 가는 길의 화자는 미련이 남았음에도 이별을 택하고 있어서 보다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문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객관식 문제 답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번에 4번이고요. 2번에 5번이고요. 그리고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5번입니다. 자, 그럼 서술형 평가로 가서요. 행간걸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행간걸침이란 독자의 호흡을 빼앗고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강조할 시어의 행에 첫머리로 끌고 와서 배치하는 방법인데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식으로 행간걸침이 사용된 부분을 먼저 밝히고요. 그 효과는 시간적 거리가 맞아요. 망설이는 거야. 말을 할까? 아니 그리워. 이렇게 시간적 거리감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망설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확인해 주셔야겠죠. 화자의 망설임을 드러내. 자, 시적 상황과 정서를 고려해 A에 들어가기 적절한 내용. 여기 생략법이 한번 쓰였었는데요. A 부분 좀 올라가서 보면 다시 더 한번 점점점 있잖아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그립다 말을 할까 말까 겠죠. 내적 갈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할 말은 그립다 말을 할까 말까가 되겠죠. 윗글의 까마귀와 강물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쓰라는 건데요. 이별을 재촉하여 이별의 정안을 더욱 심화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윗글의 화자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1년과 2년의 표현을 활용하여 쓰시오. 화자가 임을 떠나는 상황에서 미련과 그리움으로 머뭇거린다. 그리움, 그립다 말을 할까. 1년과 2년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보여준 표랑 같은데요. 여기 B 부분은 행의 길이를 길게 함. 행의 길이를 짧게 함. 요거 잠시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자, 다시. A가 행의 길이를 길게 해야겠죠. 1, 2연은 행의 길이를 짧게 하고요. 3, 4연은 행의 길이를 길게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 2연은 행의 길이를 짧게 했기 때문에 낭독 속도가 느려져요. 낭독 속도가 느려지고 행 길이를 짧게 해서 3, 4연은 행 길이를 길게 했기 때문에 낭독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밝혀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요. 서술형 답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번은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시간적 거리감, 하자의 망설임을 드러내. 2번은 그립다. 말을 할까 말까. 3번은 이별이 재촉하여 이별의 정환을 더욱 심화한다. 4번은 화자가 임을 떠나는 상황에서 미련과 그리움으로 머뭇거린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B와 A를 보면 B는 낭독 속도가 느려짐, A는 행 길이를 길게 함이라고 채워져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